보니까 고랑이 이렇게 젖은 거 보니까 지금 뭐 장마철이라서 네. 비가 계속 이제 내리다 말다 하는데 네. 그럼 이 두둑에는 물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거름 구멍을 아마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 추비하면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추비를 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재볼게요. 예, 습도가 51%고요. 토양 수분이 5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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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이 좀 많죠. 예, 수분이 많이 있죠. 충분히. 아무래도 이제 EV로 해서 물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이제 구멍이 없는 반대쪽에다가 여기는 34%. 예, 확실히 여기 구멍 있는 데랑 예, 구멍이 없는 데. 없는 곳이랑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네요. 한마디로 예.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비료를 주시려고 구멍을 뚫어서 그렇지 그렇죠. 구멍이 아예 없는 이 두둑이면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두둑에 물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예, 걸 그렇죠. 좀, 예. 이게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구멍이 없는 상태면 그 수분 부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아무리 비가 예. 많이 와도 예, 겉에서는 이제 장마 때문에 꼬랑에 뭐 물이 넘쳐나더라도 이 두둑에는 예, 그 물이 없어가지고 좀 네. 문제가 또 되기도 하겠죠. 아니, 수분이 없다 보면 뭐 칼슘 결핍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칼슘 결핍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장마철에 비가 이렇게 오고 물 예. 공급이 되는데 왜 칼슘 결핍이 나오느냐 네. 생각할 때 좀 이런 면을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비가 예, 와도 그렇죠. 두둑에 이제 구멍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네. 물이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여기 솔직히 여기밖에 없잖아요. 구멍이 들어갈 때가. 네. 예, 또 여기도 뭐 들어가봐야 많이 안 이제 근권이 이렇게 넓게 퍼질 테니까 여기로만 들어가는 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흙을 이렇게 높게 쌓지 않았는데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흙을 또 이렇게 높게 예. 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북주기를, 예. 예, 북주기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도 물이 전혀 안 들어가서 그 저희가 이렇게 그 측정을 해보면 뭐 20% 이하 장마 때도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요. 예. 네. 그래서 장마철이라 해서 물을 이렇게 그 비닐에 타공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간수히 시설이 돼 있다 하면 그 좋은 날을 택해서 뭐 장마철이어서 날이 없는 날마다 이렇게 그 비가 와서 해가 안 뜨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또 중간중간 해가 뜨죠. 예. 예, 그럴 때는 이제 물 양을 소량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거름물을 좀 간주를 해주시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겉에 보시면 고추들이 다 이게 꽃이 없잖아요. 예, 꽃이 없고 순머지도 좀 왔어요. 네. 이제 밑에 보시면 고추들이 지금 많이 채 있다 보니까 아직 고추가 지금 많이 들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분들을 이 기존에 있던 애들한테 많이 뺏겨서 이쪽에 이렇게 순머지가 오기도 하고 꽃도 이렇게 발생이 잘 되지도 않고 네.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빨간 고추가 있으면 빨리빨리 또 수확을 해서 얘네들의 체급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죠. 그 순머지가 지금 여기도 일부 보이는데, 그러니까 꽃을 빨리 따내고 그다음에 양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산 위주로 하시는 것보다도 예. 아무래도 이제 장마 이제 끝물 가잖아요. 예. 그러면 좀 세력을 갖다가 좀 올려주기 위해서 질소가 좀 있는 예. 그러한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다 질소가 있는 상태에서 미량 요소, 미량 요소. 예, 미량 요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족할 거예요. 미량 요소가 있어야 이제 생식생장인 이 꽃 개화나 이런 것 쪽으로. 그리고 이제 미량 요소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도 네.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잖아요. 이게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미량 요소 공급이 네. 그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간주도 간주지만 연면살포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 연면 그 미량 요소는 여기 신초에서 결핍이 많이 나는데, 네, 이 그렇죠. 고온기 때는 이 밑에서 꼭대기까지 미량 요소를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죠. 연면으로 예. 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순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량 요소 그렇죠. 연면 시비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토양으로는 뭐 질소야 이동이 예, 흡수 이동이 잘 되니까 그렇죠. 질소 높은 간주용 비료 네,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예, 관리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예.
지금 장마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탄저병이 또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네. 탄저병은 거의 보이진 않는데 네. 예, 방제 뭐 아예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방제를.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방제라는 거는 비 오기 전에 하고 네. 비 오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네. 장마기 때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땐 네. 방제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일지. 비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예. 뭐 하루에 한 번씩 내리기도 하고 네. 그런다 그래서 비 올 때마다 약을 하게 되면 뭐 보호살균제하고 치료제랑 동시에 요즘 같은 경우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 뭐 카그룹, 뭐 다그룹 이렇게 하든지 카그룹에다가 뭐 사그룹 이렇게 예, 보통 두 가지를 같이 탄제약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아무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약을 하다 보면은 너무 뭐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약을 하실 때 꼭 이렇게 고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착제, 우리 보통 전착제라 그러잖아요. 예. 예, 전착제 중에서도 약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쓸려가는 뭐 그러한 제품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의 내구성이 좀 강한 고착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같이 살포를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뭐 제초 멀칭이라든가 이렇게 제초 매트라든가 이런 걸 깔아 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탄저병 이렇게 물에 안 튀기고 하니까 빗물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또 감염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제초 매트를 까셨는데 이런 네. 게 좀 탄저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네, 그렇죠. 보시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탄저병이 왔던 것은요, 그 다음에 거의 탄저병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예. 그러한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주 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약을 하고 나서 뭐 6시간이나 하루 뒤에 이제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네. 뭐 연속 2, 3일 정도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아무래도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 3일 뒤에 또 약을 하자니 좀 불편한 상황이 있고 그런다 하면 탄저약을 그때는 이제 뭐 한 가지 정도만 해서라도 살짝 이렇게 그 한 고랑 한 고랑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뭐 5고나 6고나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약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그 비가 오는 중간중간 네.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카그룹 보호용이랑 네. 치료용인 사그룹 다그룹을 예. 같이 주는 거를 권장하시고 네, 그렇죠. 근데 카사 또는 예, 카다 예, 이렇게 같이 하되 네. 꼭 이 전착제도 이제 확산제가 있고 네. 이제 빗물에 좀 안 씻겨내게 고착제가 있는데 네. 확산제가 아닌 고착제인 네, 전착제를 그렇죠.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일주일 정도 단위로 하면 네. 충분하겠다. 네, 그렇죠. 근데 작년에 탄저병이 왔던 밭은 좀 더 자주 해라. 네, 그렇죠. 이렇게 예. 좀 요약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특히나 요즘에 최근에 장마철에도 응애라든지 뭐 이렇게 그 장마 기간에 진딧물이 별로 안 온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장마기에는 원래 응애 같은 경우 사실 비에 굉장히 약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예. 이렇게 근데도 비가 오면은 많이 와요. 응애 피해는 이제 없다라고 좀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그 한 2, 3일 정도만 비가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뭐 이렇게 응애가 또 갑자기 확산되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이게 만약에 응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확산제가 낫겠죠. 그렇죠. 예, 이 뒷면에. 응애가 있으면.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장마철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뭐 탄저병만 오고 뭐 벌레라든지 응애라든지 진딧물은 별로 안 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등한시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그 동정을 좀 잘 H차를 좀 잘 해보시고 해서 예. 그 병해충이 조금이라도 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분이 52%나 되잖아요. 예. 이제 장마가 이제 곧 있으면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끝날 것 같기는 해요. 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먼저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달렸겠죠. 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지지대로 고추 있으면 고추 주변이 있죠. 여기는 이제 점조고수 깔아졌으니까 점조고수 안 다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예.
이게 공기구멍을 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속에 있는 수분도 빨리 날아갈 것이고, 지금 해버리면 안 되죠. 예, 예. 이 농가분한테 죄송한데 이게 막아줘야 되겠네. 이게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이게 장마 중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이게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뿌리 근권부에 이제 그 산소 공급도 좀 해주시고요. 예, 과습됐던 뿌리가 예,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 수분도 좀 빨리 날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예,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비가 오더라도 네, 두둑이 건조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건조하지 않고 과습된 경우에는 예, 과습된 예,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해주시는 게 예, 구멍을 좋죠. 뚫어서, 예. 네, 과습이 안 된 토양이라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구멍 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좋죠. 아닌가요? 왜냐면 예. 흙이 그동안 다져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 장마가 끝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토양 예, 온도도 예. 많이 올라가기도 예, 그렇죠. 하고. 예, 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져서 통기성을 좀 좋게 하면 토양 온도도 좀 떨어뜨려주는 이제 그런 그 기능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뿌리 활착도 또 예. 좋아질 테고,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고추를 맺는데 이제 도움이 예. 많이 되겠죠.